4단원 생식과 발생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소단원 오늘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세포 분열의 종류에는 여러분이 왼쪽에서 보여지듯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로 나뉘어요. 근데 이 생식세포 분열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감수분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째서 감수분열인지도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에서 이 체자가 몸 체자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분열이구나.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기관,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는 생식기관이 정소랑 난소가 되겠죠. 이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명체는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분열을 해야 되는지가 지금 이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론상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나중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실험을 통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포 크기가 계속 커지면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면 효율적인 물질 교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질을 충분히 흡수하거나 배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포는 크기가 커지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세포 분열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염색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 안에 이제 수많은 유전자가 있죠. 그 다음에 DNA는 그렇죠. 어디에 들어있다? 염색체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가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염색체에 포함이 돼 있고 이 염색체는 어디에 들어있다? 그렇죠. 핵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럼 핵은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핵은 세포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유전 물질을 지니고 있는 이 염색체가 나뉘어져서 두 개의 분열하는 세포로 나뉘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염색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쌤이 설명했듯이 이 염색체는 핵 속에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염색체를 볼 수가 없고 언제 볼 수가 있냐면 즉 세포가 뭐 할 때만 분열할 때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볼 수 있는 게 뭐다? 염색체다. 그럼 평상시에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핵 속에 아주 가는 실 형태로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염색사 형태로 핵 전체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분열할 때만 이렇게 염색사가 뭉쳐서 굵은 끈이나 막대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염색체는 이제 아래 그림으로도 설명을 할 텐데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염색체는 분열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야지만 그때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DNA는 그쵸? DNA 유전 물질이죠. 근데 두 가닥의 나선 모양, 나선이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두 겹이라서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 가면 RNA를 배우는데 RNA는 단일 구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DNA는 어떤 생물의 형질이라는 거는 생물의 형태, 모양이나 특징,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뭘 담고 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고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닮는 이유가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 즉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염색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X자 형태로 이렇게 두 가닥이죠. 이쪽 왼쪽에 이렇게 한 가닥이 있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도 지금 이게 인식이 글씨가 잘 안 되네요. 맞은편에도 이렇게 한 가닥이 있는데 그 가닥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색깔 아예 칠해버릴게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한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동원체라 부를 거고요. 이 동원체는 나중에 세포가 분열할 때 누가 와서 붙는 자리냐면 방추사라는 실이 와서 붙는 자리예요. 즉 방추사가 와서 붙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동원체가 지금 한 개죠. 제가 보라색 칠해는 동원체가 한 개면 이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의 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동원체 개수로 염색체 한번 수를 한번 세는 것도 연습을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염색체는 언제만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분열하는 세포에서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염색체에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DNA가 있는데 DNA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특정 형질을 전달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염색체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반틈, 요걸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염색체는 염색 분체가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죠. 이 염색 분체는 동일한 유전자가 다 같은 위치에 순서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앞으로 더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설명한 염색체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이게 잘 보세요. 염색체의 수나 모양은 생물의 종류에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은 모든 체세포, 몸을 이루는 세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수와 모양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이 아니면 우리가 개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모양까지 같은 염색체를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이런 크기 같은 거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남자나 여자의 어떤 핵형이 분석되어 나와 있죠. 그런데 염색체는 우리가 크게 이제 상동 염색체라는 표현과 상염색체, 그 다음에 성염색체로 나뉘는데, 일단 상동 염색체는 한 쌍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상동, 모양상자 같은 동자인데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인데 하나는 아빠, 그 다음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은 아빠가 준 거고 반은 엄마가 준 거기 때문에 DNA 구성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무슨 유전자라고 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앞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쉬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의 염색체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하고 쌍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46개면 그렇죠. 23쌍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남자하고 여자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요렇게 X 염색체랑 Y 염색체가 있죠.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남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 23번째에 XX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XX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 여자구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렇게 한 쌍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22번까지를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무엇라고 부르냐면 남녀, 즉 암수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X나 Y로 구성된 거를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는 사람은 44개, 22쌍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개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염색체는 그렇죠. 몇 개다? 46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모양하고 크기만 같지 이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DNA의 어떤 구성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